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다임리입니다. 제가 공무원, 회사 등 퇴사를 거치고 7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개인 사업이라는 것을 어쩌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상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다 보면은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오르듯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한 계단을 오르고 나서 그 다음 계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우연이었어요. 제 첫째 딸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급식실 갈 때 수저통과 물통을 함께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판을 양손으로 들어야 하니까 꼭 크로스백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물통을 넣는 가방은 텀블러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통과 수저통을 함께 넣을 수 있는 공간의 가방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 찾는 편이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최선의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정말 폭풍 검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찾는 편이라 이런 쪽에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진짜 정말 없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정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통을 이렇게 넣고 옆에 수저통을 딱 꽂을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가방이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딸 아이랑 자주 다녔던 냅킨아트 공방에 갔는데 크기가 나름 적당한 에코백을 냅킨 아트용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냅킨 아트를 예쁘게 하면은 또 나만의 것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가방에 냅킨 아트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급식실 가방으로 사용을 하고 한 학기를 지내고 나서 이제 방학을 앞두고 그 가방을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더러운 정도가 그냥 때가 좀 탔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닥이 원래 회색이었나?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크로스 끈이 이제 늘어진 상태로 책상 옆에 이제 고리에다가 이제 걸어두다 보니까 교실 바닥에 계속 끌리는 상태였고 에코백이다 보니까 이제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세탁을 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고 괜히 가방 쉐입만 망가지고 전혀 깨끗해지지도 않아가지고 2학기 때 이 가방을 다시 보내는 게 너무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때 다시 제가 잊고 있었던 예전에 혼자 어렴풋이 생각해 봤던 디자인이 떠올랐고 순간 이런 가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시중에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물론 저는 디자인을 배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러스트도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스케치 하듯이 이제 연필로 이제 그려봤는데 남편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말해줬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런 가방 너무 필요하다. 있으면 정말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방을 만들게 됐어요. 정말 가쁜 가방이죠. 그나마 친구 중에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가방 쪽은 좀 다른 분야라서 뭐 크게 도움을 받진 못했지만 우선 이제 스케치한 디자인을 가지고 샘플실을 찾아서 가야 하고 샘플을 만들고 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공장을 찾아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물건 구매를 정말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조건 많이 구매하고 뭐 비싼 거를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을 잘 분별해가지고 산다는 말인데요. 저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부분이 딱히 뭐 잘하는 부분이고 특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는 정말 물건을 잘 본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가 제가 물건을 살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 사는 그런 친구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샀을 때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링크를 해주면서 보고 필요하면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지도 않고 너도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따져보고 사면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무조건 내가 사는 걸 따라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번 자기도 그래 봤는데 결국은 네가 고른 걸 사게 되더라. 네가 고른 게 항상 최선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상품 MD를 했어도 정말 잘했을 것이고 이제 예민함도 있어서 만약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의학과 같은 곳을 갔다면은 판독 분야에 있어서 정말 명의가 돼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웃어 넘겼지만 그러고 보니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가 보다.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하는 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의 그 예민함이 퀄리티 좋은 가방을 잘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즉, 판매 아이템을 정하실 때 아무거나라고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관심 있는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명품일 수도 있고 또 음식일 수도 있고 또 내 취미가 운동이라면 운동기구나 운동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활용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면 그 분야에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만약 내가 그렇게 자신 있는 분야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직접 제작한 것이든 위탁 제품이든 아무래도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키즈라는 카테고리였고 가방이라는 아이템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으신가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주변을 돌아본다면 분명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